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장 초반에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면서 진행되었고요. 약하게 하락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크게 매수 매도 없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650억 매수, 기관 투자자는 640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한 0.6% 상승했고요. 880포인트 도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400억 매수, 기관 투자자 1,100억 매수하면서 합쳐서 한 2,500억 정도 매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고점 찍고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세가 조금 길어지는 듯 하고요. 1월에 이 첫째, 둘째 일 정도는 좀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럼 크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지수가 이제 밀리면서 진행 중이지만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그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상승세가 꺾이면서 코스피가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주는 1월의 첫 이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이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지금은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아까 확인했듯이 오늘 큰 변화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4,300억 매도 이후에 드디어 이렇게 1,000억 아래로 매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가 이제 2조 가까이 쏟아내고부터는 다시 1,400억 매수를 했고요. 오늘은 금융 투자 이외에 연기금 투자자 위주로의 그런 매도 물량이 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도 코스피에 지금 이제 좀 이탈을 하고 있는데 옵션 만기까지 저 포지션을 이어갈지 좀 보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수급 변동은 없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884포인트로 890포인트 근처고요. V자로 이제 쭉 올라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좀 올라가지고 있고요. 21선을 따라서 지금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 이평선들이 서서히 정배열이 되고 있고요. 일자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 또 이제 크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관하기 좀 이르고 그동안 좀 계속 올라왔던 시점에 대비해서 조정을 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하루 전 그리고 옵션 만기 때 어떻게 진행되어 될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분위기는 확실히 좋기 때문에 계속 이 분위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양매수 진행했고요. 1월 5일부터는 조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에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12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도 이런 매수가 이어지는지도 계속 보겠습니다. 기술주 위주기 때문에 그런 이 증시에 대한 이 기대감이 기술주 위주로 또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단기 상승 때문에 좀 많은 상승 때문에 조정이 좀 예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환율은 오늘도 좀 상승을 했고요. 5.5원 정도 올라서 132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에는 121선 뚫고 6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전에 찍었던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면서 여기서 다시 눌러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환율이 급등을 할 만한 그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분하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근처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가도 사실 상관없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지표 흐름이라면 환율은 지금 이제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시작될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좀 하락 중입니다.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0.4% 정도 하락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선물 지표는 하락을 하면서 연초에 꾸준히 지금 지표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어제 미국 증시는 좀 바짝 올라주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나스닥은 2.2%, 그리고 니케이는 1.1%까지 또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와는 또 반대로 지금 흘러갔는데 조금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뭐 선물 지표 이렇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 우리나라 옵션 만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르게 움직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좀 반영을 해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표는 뭐 선물 지표일 뿐이고 마지막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WTI유 72달러, 천연가스는 3달러 수준입니다. 천연가스가 이제 가격을 좀 올라가고 있고요. 바짝 떨어졌다가 또 지금 바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좀 요지부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확실히 좀 다시 힘을 받아서 3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제 유럽에 이 전기 생산량이 부족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요 대비해서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대체 에너지인 천연가스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 WTI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최근에 떨어진 이유가 사우디가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까지는 이제 이 사우디가 감산을 하면서 국제유가를 방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 글로벌 수요 둔화에 의해서 가격 방어는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좀 내린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4.04%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4%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점 부근에 또 다시 위치를 했는데요. 추가적인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 있을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요쯤 해서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한번 이 분위기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지표들 다 확인했고요. 오늘 크게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20원 상승해서 15,58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장 시작부터 상승 진행되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면서 진행되었습니다. 뭐 코스피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고요. 시간의 거래는 거의 없었고 1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일별 거래도 125만 주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날보다도 더 감소를 했고요. 120만 주라고 한다면 거의 지금까지의 거래량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거래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거래가 지금 없다라는 뜻이고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해서 움직이는 수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도 할 필요가 없고 매도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좀 이제 그런 지표들이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갈 텐데 지금은 그 위아래 아무 움직임 없이 계속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결국에는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똑같은 자리를 횡보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위든 아래든 한번 이제 요동을 쳐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거기가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내릴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올라갈 때도 명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위로 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음운구름을 이제 옆으로 이제 다 빠져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21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면서 또 올라가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혹여나 뭐 여기서 이제 정말 지독한 세력이라면 한번 음봉을 길게 빼서 60일선 한번 찍고 뭐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요. 근데 사실은 뭐 요거는 근거가 없는 음봉이긴 한데요. 일단은 항상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보아왔다 보니까 꽉 채우는 모습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뭐 웬만하면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이제 옵션 만기 이벤트가 있고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9일에 그 11차 전기본이 발표가 되면 그 웬만한 종목들이 이제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때까지는 계속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내일 아니면 목요일쯤에 옵션 만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한정 기술이 최근에 계속 똑같은 흐름을 보이다가 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N자로 지금 먼저 출발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 지금 돌파를 하면서 하나씩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거의 같은 테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도 따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 상승 이유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그 소식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옵션 만기에 맞게 또 이제 만기일이 다 되어서 이제 들어오는 수급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은 전반적인 테마가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한정 기술만 올랐기 때문에 뭐 가볍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자체는 크게 분석 드릴 건 없습니다. 거의 동일했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 16만 7천 주 매수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만 7천 주 매도하면서 뭐 거의 움직임은 없었고요. 투신 4만 주, 연기금 투자자 4만 6천 주 매도하면서 뭐 이 투신과 연기금이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전체 이 수급 대비해서는 크게 많은 물량도 아니고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물량인 것 같습니다. 금융 투자는 3만 5천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 뭐 크게 매도하다가 코스피도 이제 매수를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수를 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변동이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술적인 부분은 이렇게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오늘 좀 특이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줄여가던 공매도 잔고가 오늘 갑작스럽게 증가를 했습니다. 729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 45만 주가 증가를 했는데요. 사실상 1 공매도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잔고가 이렇게 늘어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늘어났는지는 정확한 이제 상황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요. 옵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또 내일하고 내일 모레 그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건 만기에 맞춰서 이런 물량들이 공매도화가 되는 것인지 일단 뭐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쭉쭉 눌리면서 진행되지도 않았고 사실 거래량도 크게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흐름은 평소와 동일하게 진행되었거든요. 근데 잔고만 저렇게 이제 갑자기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그 흐름 계속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일단 뭐 720만 주로 늘긴 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며칠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뭐 공매도 잔고가 저렇게 늘었지만 사실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체결 상환이 거의 16만 주 동일하게 진행되었고요. 2,400만 주 잔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차 잔고는 2,400만 주에서 지금 자리를 좀 잡았고요. 공매도 잔고가 서서히 계속 줄다가 저렇게 한번 증가했는데 다시 증가하는 패턴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추적 물량이 17만 주였고요. 당일이 16만 7천 주로 거의 뭐 동일했습니다. 전날도 그렇고 전전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계속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뭐 아주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지만 매일 한 10만 주 정도씩은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14.73%까지 지금 외국인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14%를 넘은 것도 이제 우리가 리뷰를 시작하고 처음이었는데요. 그 처음인 지표를 계속 올려서 지금 15% 가까이 계속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옵션 만기에 대한 해프닝이었을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가 좋은 그 소식을 앞두고 계속 매집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제 그런 지표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한전기술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올해 초,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 지분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한전 KPS도 보시면은 외국인 지분이 꾸준히 지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관 투자자는 좀 줄긴 했지만, 그래서 가격대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 관련 종목들이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좀 이번 1분기에는 좀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어제 딱 명기가 되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 거래원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은 큰 변화 없고요. 무관서울 JP무관 간간히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매수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아주 공격적인 매수는 없고요. 일단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상위 위치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저렇게 잠깐 늘었는데 다시 줄어드는지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이제 산업부 장관이 새로 바뀌었죠. 그래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 이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석탄을 늘려서 한전 적자 전기 요금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안덕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 급전 원칙에 따라서 발전 계획 수립 운영하는 것이 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기반해서 연료 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서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발전 계획을 마련 중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원전과 석탄 발전을 활용을 늘리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에너지원별 발전 원별 정산 단가를 보시면 원자력 발전이 55원, 그죠? 그 다음에 유연탄이 141원, 석탄이죠. LNG가 214원, 신재생이 168원입니다. 생각 외로 이제 LNG가 굉장히 비싸고요. 아무래도 이 원료 가격이 비싸서 저렇게 높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초반에 좀 LNG 가격이 높아서 저렇게 잡힌 것 같고요. 현재를 비교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원자력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보다 단가가 싸다라는 것은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3분의 1 정도가 싸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전 적자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일수록 발전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석탄 발전을 늘린다는 얘기인데요. 석탄은 141원이었습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석탄 에너지를 좀 공격적으로 늘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COP28에 대한 선언도 있고요. 지금 모든 정책들이 탈탄소에 탈탄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석탄 발전을 늘리면 좀 이제 반대되는 이 흐름이기 때문에 석탄 발전은 되도록이면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단가가 더 낮아져야 될 것 같고 현재 수준의 그 LNG 단가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 에너지원이 사용될 거고 그에 맞게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이 준비가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규 건설은 거의 뭐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금요일에는 그 사실이 지금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사실 지금 주가도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는데
움직이지 않네요. 네, 그래서 그 명분으로 그때까지 지금 주가를 가둬놓는 입장인데 네, 분명히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신규 원전의 재생에너지 그리고 집단 에너지까지 이렇게 11차 전력 기본 계획에 이 많은 에너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과잉으로 너무 늘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 원전 에너지가 4기가와트, 최소 4기가와트가 지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었고 집단 에너지가 3기가와트. 이 집단 에너지라는 것은 아마 LNG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양수 발전 네, 그런 쪽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지금 증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많은 에너지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오히려 이제 놀고 있는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확정이 아니라 전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요지인데요. 사실상 이제 저렇게 이 원전 에너지, 재생 에너지, 집단 에너지를 다 늘렸을 때 우리가 이 수요만 생각하지 않죠. 지금은 이 재생에너지가 부각을 받기 시작한 이유가 탈탄소 때문입니다. 네. 지구가 온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대한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동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그런 기후 협약을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취지인데요. 그러면 이제 신규 원전, 뭐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를 바짝 이제 늘렸다면 당연히 석탄 비중을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에너지가 너무 늘어나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에 뭐 송전선도 필요할 거고 그런 이 에너지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결국에는 진행되어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규 원전 같은 경우도 대형 원전은 건설을 이제 승인받는 데까지만 해도 몇 년이 걸릴 거고 그리고 건설에 들어가서 완공을 해서 상업 운전에 들어가는 데까지도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올해 1월 달에 이제 초안을 내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확정을 하더라도 아무리 빠르게 이제 건설하고 완공을 하더라도 2030년대 중후반은 가야지 이 신규 원전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때까지 석탄 에너지를 비중을 줄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많은 에너지를 늘렸을 때 우리가 그 시점에 그 사용되는 에너지가 얼마인가를 좀 현실적으로 따져본다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잘 계획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들이 이번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많이 포함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집단 에너지 쪽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LNG라든지 그런 수력 양수 발전에 또 많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거의 LNG와 양수 발전은 필수죠. 네. 오히려 대형 원전 시장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쪽 시장에서 더 큰 수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지금 이제 8메가와트급 터빈이 올해 입찰이 좀 되어야 될 텐데 그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좋은 이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주가를 계속 가둬놓고 있는데 그 명분이 이제 곧 나오면 그동안 멈춰있던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 스코다 파워 체코에 있는 이 자회사죠. 폴란드 열 병합 발전소에 1,800억 규모의 터빈을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터빈 기술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런 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터빈 기술을 보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두산 스코다 파워가 또 이렇게 높은 기술력으로 폴란드 열 병합 발전소에 터빈을 수주를 했습니다. 55메가와트급 2기이긴 하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그만큼 터빈이 가격이 비쌉니다. EPC 외 10년 장기 후속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산 스코다 파워가 두산 체코와 그다음에 폴란드 쪽, 이 동유럽 쪽에 터빈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고요.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에서도 이 두산 스코다 파워가 좀 현지 네트워크 쪽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동안 오랜 납품 이력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성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 단가를 좀 생각했을 때 3월 달에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수주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네, 두산 스코다 파워가 적지 않게 활약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뭐 별건 아니지만 CES 2024가 진행 중입니다. 네, 두산 그룹에서 이제 CES 2024를 들어갔고요. 참여를 해서 네, 두산 바켓이 AI 기술을 활용한 네, 최초 무인 전기 굴절식 트랙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굴착기라든지 이런 트랙터, 뭐 그런 포크레인도 이제는 무인으로 AI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술이고요. 거의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소 터빈,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풍력 발전 등을 이제 무탄소 토털 솔루션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전 세계 이제 전력의 23%를 생산하는 가스 발전소 연료를 수소로 전환할 경우에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LNG 발전소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석탄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그 공사를 많이 따내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국산화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LNG를 또 2027년에 이제 이 400메가와트급 초대형 수소 전소 터빈을 개발을 성공을 하게 되면 네, 2020년대 후반과 2030년대 이 수소로 전환하는 그 공사를 또 독점적으로 따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 쪽 그런 중동 쪽에서도 LNG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 궁극적으로 이제 수소 경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LNG 발전을 수소로 전환하는 그 기술은 상당히 나중에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의 이제 일찌감치 미국의 자회사 수소연료전지 원천 기술과 그 생산 공장을 보유한 하이엑시엄을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이제 수준의 그런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양성자 교환막을 이렇게 수전의 시스템을 공개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 이 수전의 시스템은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활용해서 제주도에서 상업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상 풍력에 남는 전기를 활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 기술에 아마 이 하이엑시엄 이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수소를 활용해서 가스터빈을 돌리고, 그것도 초대형 가스터빈이죠. 그리고 수소를 활용한 연료 전지도 네, 이렇게 생산을 하고요. 수소를 활용한 그런 모빌리티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그룹이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친환경 에너지 무탄소 솔루션 기업으로 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전성기를 맞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1월 달입니다. 남은 11개월 동안, 사실 12개월 남았다라고 봐도 되죠. 12개월 동안 분명히 지금보다 상황은 훨씬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1월 달에 있는 소식이 지금 벌써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가장 큰 소식 중에 하나죠. 그게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2월 넘어가서 이제 3월 정도 되면 체코 원전, 그죠? 우선 협상자 대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프랑스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월까지는 바짝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3월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2월 달에 이미 그 점수를 확정지어서 정부 쪽에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2월에 확정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때 언론에 좀 이 소식이 좀 흘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작년 11월에 이 폴란드 기후환경부에서 퐁투누프 원전을 이제 건설 승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 원칙적 승인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13개월 만에 그 승인이 나면서 빠르게 이제 진행된다는 평가가 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후속 절차가 이제 한수원과 그 PJ인가요? PJJ인가요? 그 두 기업이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수유 계약 형태로 좀 계약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작년 말 아니면 올해 초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외하고는 네, 이제 올해 중반 뭐 하반기에 이제 중동발 건설 소식이라든지 혹은 뭐 신재생에너지 쪽에 우리나라 국내 터빈 시장, 그죠? 해상풍력 터빈 시장에 두산 에너빌리티 진입 혹은 지멘스 가멘사와의 그 이제 합작이죠. 네,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던 그런 뭐 LNG 발전, 그죠? 국내 분당 열 병합 발전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발전소 관련 소식들,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2023년에 대한 그 1년 사업 보고서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영 계획이라든지 경영 실적을 한 번에 또 정리를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홈페이지에 또 업로드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아마 2월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계속 주목을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옵션 만기 하루 전이기 때문에 뭐 큰 기대보다는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